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블록체인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현대원처럼 사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인 거죠. 왜 그러면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이 반드시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 붙느냐?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이기 때문인 거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블록과 체인이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뭔가 소중한 거를 보관하려면 아주 탄탄한,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리모와 캐리어처럼요. 자, 디지털 기반에서 우리가 정보를 블록에 모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블록에 아무리 우리가 보안 장치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늘 해킹의 위협, 위변조의 위협, 탈취의 위협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분산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도화된 암호화 작업을 껴넣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블록에 디지털 정보를 모아드리고 고도화된 암호화 장치를 통해서 분산한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인 거죠. 이 결정판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이렇게 난리냐? 핫 키워드 중에 핫 키워드냐? 비싸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몇 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그럼 왜 비쌀까? 자,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강남 집값하고 비트코인이 비싼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강남 땅을 계속 강남의 아파트를 무한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처음 설계부터 정확하게 발행의 총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 막 찍어내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화폐 발행을 굉장히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 순서에 의해서 차곡차곡 발행이 되는 거예요. 2040년까지 총 2100만 비트코인이 발행되게 되어 있고요. 이미 지금 그 중에서도 185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총량 제한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는, 즉 디플레이션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제대로 작동되는 속에서 뭔가 팡 하고 터지면 폭발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싸냐, 거품이 꼈냐, 아니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폐 총량이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작동된다. 즉 화폐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가 이렇게 한순간에 확 몰릴 때 폭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거품이 껴있다, 폭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저는 동시에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 폭락의 지점이 한 2만 불 정도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가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보게 돼요. 뭐죠? 상승 여력이 있던 아니면 거품이 꼈던 비트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화폐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아무 문제가 없냐? 그거는 뭐 시장에서 이미 인정하는 가치이니까 믿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도한 열풍, 분명히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2021년 2월 기준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보니까 벌써 4,500여 종이 넘습니다.
지금도 보면 통계적으로 15분마다 새로운 코인이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코인들이 과연 비트코인처럼 안정적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발행 구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따라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대로 복제합니다. 거기에 독특한 기능 정도로 좀 집어넣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상장된 후에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사실은 과도한 어떤 투기 열풍과 같은,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사실은 상당히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약 한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GDP의 한 2%를 감안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훨씬 더 지금 조금 과열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비트코인 중심의 거래가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체 거래량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94%가 지금 전부 대한화폐라는 알트코인에 쏠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기 돈으로만 하겠냐라는 얘기죠. 분명히 돈을 빌릴 것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저는 참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장세입니다. 즉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풀린 돈은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을 찍어냈지만 결국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시점에 아마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되고 안착됐다라고 하는 화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용도가 뭔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안정성은 있는지 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대안화폐, 소위 알트코인 쪽에 과도하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사실은 염려스러운 게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격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화폐들이 시장에 앞으로도 진입할 것이고 또 많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성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저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자극제로서 기존의 정부화폐의 대안적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이 또 분명하고 또 일정 부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화폐들이 중심이 돼서 순기능의 그런 화폐들은 시장에서 안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지혜롭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